자, 예제 16번.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5승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되면서 a도 0 이상, b도 0 이상, c도 0 이상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 a가 사과라고 하고, 요 b가 배라고 하고, c가 딸기라고 한다면 사과, 배, 딸기 중에서 총 5개를 뽑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은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3개의 상자가 있어요. 여기 A 상자, B 상자, C 상자인데 똑같은 공이 5개가 있어요. 이 공이 이 상자에 중복해서 들어가는 경우의 수. 자, 그리고 얘가 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자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빈 상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3H5고, 이 케이스도 3H5고, 이 케이스도 3H5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의 제곱을 한번 전개해 볼게. 자, 얘는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앞에를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 x가 2번 곱해지고 y가 0번 곱해진 거고, 얘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x가 1번 곱해지고 y도 1번 곱해진 거고, 여기 오른쪽 거는 x가 0번 곱해지고 y가 2번 곱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개가 서로 다른 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지수의 순서상이 다르죠. A는 2, 0, A는 1, 1, A는 0, 2. 그리고 문자의 지수의 합이 항상 보면 여기 2가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인데, 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x 플러스 y 제곱의 항의 개수라고 하는 건 결국에 x의 a승 곱하기 y의 b승, 이런 형태에서 a와 b의 순서상의 개수가 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2, 0, 1, 1, 0, 2 이렇게 순서상이 3개 있잖아요. 그래서 항의 개수가 3개 있는 거야. 그리고 추가로 이 a 플러스 b가 뭐가 나와요? 항상 여기 앞에 있는 지수라고 했죠. 2가 나와. 그리고 각각은 항상 0 이상이 되겠지. 즉 얘의 항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b가 2가 되면서 각각이 0 이상이 되는 순서상, 즉 중복 조합이랑 같아요. 2H2 이게 몇이야? 3C1이니까 3가지가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전개할 때 그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고 하는 건 결국에 내가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얘를 전개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항이 만들어질 텐데, A, B, C의 순서상의 개수가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되겠지.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돼요? 5가 되죠. 여기가 5니까. 그리고 각각이 다 0 이상이죠.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는 3H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7C2가 되어서 21이 정답이 돼요. 자, 추가로 2개만 또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얘를 전개했을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물어봤어. 그럼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얘를 전개했을 때 분명히 그 항은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 PQ의 순서쌍의 개수가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되니까 P 플러스 Q가 5가 되면서 각각이 0 이상이죠. 따라서 이 앞에서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EH5가 되겠지.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여기에서 M 더하기 N 더하기 R이 뭐가 되는? 4가 되는 MNR의 순서쌍의 개수가 서로 다른 항의 개수죠. 그리고 각각은 다 몇 이상이야? 0 이상이죠. 그래서 얘는 3H4 얘가 되어서 이 두 개를 곱하시면 정답이 돼요. 얘는 6C1이죠. 그리고 얘는 6C2지. 자, 따라서 정답은 9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바로 풀어볼게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는 3H3.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는 2H2.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4H1로 볼 수 있는 건데 얘는 어차피 네 가지죠.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니까 여기 1승이라서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 없지만 중복조합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적어봤어요. 얘들을 곱하면 되겠지. 자, 계산해 보시면 이 칠 앞에 있는 거는 5C2가 되고, 자, 얘는 3C1 되고, 자, 얘는 그냥 4가 되겠죠. 4H1 하게 되면 4 적으시면 돼요. 그냥 이럴 때는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NH1은 그냥 N이야. 자, 그리고 NH0은 1입니다. 뭐 이런 기호를 쓸 일도 많이 없지만 혹시나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니까 정답은 120이 돼요. 그리고 이 문제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자,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에 n승이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물어보게 되면 안에 있는 게 4개니까 4로 시작하고 h 한 다음에 이 지수 n을 적으면 돼요. 예제 17번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래. 음이 아닌 정수 회의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자, 여기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는 거는 0 이상의 정수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 되는데 x도 0 이상, y도 0 이상, z도 0 이상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이 x, y, z의 수소쌍 개수는 3h10이 돼요. 그래서 얘는 12c2니까 66이 정답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당연히 상자와 구술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3개의 상자가 있어요. 하나는 x, 하나는 y, 하나는 z. 그리고 공이 10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공이. 자, 그리고 각각은 0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빈 상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이 10개의 공을 내가 아무렇게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중복조합. 그 기호로는 3H10이 된다. 그래서 얘랑 답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양의 종수 해열 개수를 물어봤어요. 양의 종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 이상의 종수니까 자연수가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 나오는데 x, y, z가 다 1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얘를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서로 다른 3개의 상자가 있어요. 공이 똑같이 10개가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공이 들어갈 건데 각 상자에 1개 이상씩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선 1개씩 주세요. 이 1개씩 주는 경우의 수가 1가지예요. 어차피 공은 다 똑같은 거라서. 그럼 그 다음에 공이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잖아. 이 7개는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중복 조합. 그래서 곱하기 3H7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하게 되면 9C2가 되어서 36이 나와요. 근데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치환해서 문제 풀 수도 있는데 요 x를 x 다시 플러스 1로 보고 요 y를 y 다시 플러스 1로 보고 요 z를 z 다시 플러스 1로 보세요. 그러면 이 x, y, z 대신에 얘들을 집어넣게 되면 x 다시 플러스 1, y 다시 플러스 1, z 다시 플러스 1은 10이 되고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가 7 나오죠. 그럼 이때 x, y, z가 1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1 이상인 거니까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몇 이상이 돼요? 0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x 다시랑 y 다시랑 z 다시가 결정되면 x, y, z도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는 x 다시 y 다시 z 다시의 순서쌍 개수랑 같고 걔는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 개수니까 정답이 3H7 이해가 돼요. 즉,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복조합을 내가 이용해서 바로 문제 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조건이 0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지금처럼 1 이상일 때는 내가 구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집어넣은 다음에 중복조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치환을 이용해서 0 이상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한 문제만 더 추가로 풀어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 이하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종수 해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이거 바로 푸는 거는 쌤 나중에 심화편에서 풀 거고 지금은 분류해서 풀 거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 이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일 수도 있고 두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일 수도 있고 세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일 수도 있죠. 여기 문제에서 의미 아닌 종수해라고 했으니까 x, y, z는 다 0 이상이 되겠지. 따라서 내가 바로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몇 가지일까요? 3H2가 될 거고 얘는 3H1 될 거고 얘는 3H0이 될 거야.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하면 돼요. 기호를 이용하자면 이렇게 풀리는데 사실 이거 간단하지 않아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 되는 거 0, 0, 0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 나오는 거 1, 0, 0, 0, 1, 0, 0, 0, 1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얘만 좀 특별하게 좀 많잖아요. 뭐 0, 0, 2, 0, 2, 0, 2, 0, 0, 1, 1, 0, 1, 0, 1, 0, 1, 1 해서 6가지 있잖아. 그래서 얘 구하게 되면 6가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직접 셀 수도 있지만 내가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기호로 바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정답이 10이 돼요. 예제 18번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4개의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개수를 물어봤어요. 다 조건을 보게 되면 4개 중에서 0은 2개래. 이 말은 나머지 2개는 0이 아닌 거죠. 이렇게도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 나온대요. 의미 아닌 종수라고 했으니까 각각은 다 0 이상이 되겠죠. 자, 만약에 나 조건만 있었다면 정답은 4H10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조건에서 A, B, C, D 중에서 0은 2개라고 했으니까 이 4개 중에서 2개는 0일 거 아니에요. 누가 0인지 모르니까 일단 뽑을게요. 4C 얘는 4개 중에서 2개가 0이 되는데 그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럼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나오죠. 얘가 00일 수도 있고 00, 00, 00, 00, 00 6가지.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A랑 B가 0이라고 해보자. 그럼 뭐 남아요? C랑 D만 남지. 근데 이 남은 두 개는 0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거든요. 따라서 남은 두 개는 1 이상이 돼야 돼요. 즉 C 더하기 T가 10이 되는데 각각이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 바로 중복조합으로 풀기는 어렵죠. 2H10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얘를 내가 상자와 구슬로 생각한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자가 있는데 똑같은 공 10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각각은 한 개 이상씩 들어가야 돼. 그럼 한 개 먼저 집어넣고 생각할게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8개 남았지. 그럼 8개는 어떻게 들어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 답이 뭐가 되겠어요? 2H8 되겠죠. 따라 정답이 4C2에다가 2H8을 곱하면 돼.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9C1이니까 정답이 54가 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 상황만 보잖아요. 아, C 더하기 T가 10인데 각각이 1 이상이라고? 그럼 하나씩 줘버리면 8개 남는 거니까 결국에 2H8 되겠구나 라고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5야. 근데 각각이 2 이상이래. 이거 뭐가 되겠어요? 2H3. 만약에 A 더하기 B가 7인데 A가 2 이상이고 B가 3 이상이래.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2H2가 돼요. 두 개, 세 개를 먼저 줘버리면 7개에서 5개를 준 거니까 2개 남잖아요. 그럼 2H2. 하나만 더 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만약에 10이라고 해보자. 근데 A가 1 이상, B는 0 이상, C는 3 이상이래. 그럼 이게 몇이겠어요? 3H 10에서 3이랑 1 빼버리면 6 나와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외워서 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최소한 그림을 그려서 이해한 다음에 저런 걸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추가로 두 문제 더 풀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세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상 개수를 물어봤는데 가 조건은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이 홀수고 나 조건은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한대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숫자 1부터 5까지가 있어. 그때 A가 B보다 작게 되는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이때 이 A랑 B는 1부터 5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몇 개가 있냐면 얘랑 얘는 같을 수가 없죠. 무조건 서로 달라야 되거든. 그래서 5개 중에서 일단 2개를 뽑아. 예를 들면 12를 뽑을 수도 있고 13을 뽑을 수도 있고 14를 뽑을 수도 있고 15를 뽑을 수도 있고 뭐 23, 24, 25, 34, 35, 45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4를 뽑았다 쳐봐. 그러니까 무조건 A는 1이고 B는 4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뽑자마자 결정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2개를 뽑았을 때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기 때문에 작은 게 A, 큰 게 B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뽑자마자 결정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A, B의 순서상 개수를 물어봤어요. 얘들은 두호가 있으니까 서로 같을 수도 있지. 여기에 3, 3, 4, 4, 1, 1 이런 숫자가 와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아. 뭐 예를 들면 11, 22, 33, 44, 55, 뭐 12, 23, 14, 25 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도 봐봐. 2개를 중복해서 뽑았을 때 2개가
서로 다른 숫자이면 작은 게 여기 들어가고 큰 게 여기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두 개가 같은 숫자면 그냥 똑같이 들어가면 되잖아. 즉 중복해서 두 개를 뽑았을 때 어떻게 뽑든 간에 여기 들어가는 케이스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여기 2를 곱하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얘들은 다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겠지.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 나와버리면 무조건 짝수가 되니까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다 홀수가 돼야 돼. 그래서 A, B, C는 홀수가 돼야 되고, 여기 보면 12 이하라고 했으니까 12 이하의 홀수 뭐가 있어요? 1, 3, 5, 7, 9, 11 이렇게 6개가 있죠. 근데 여기에 둥호가 있다는 얘기는 같은 숫자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 뭐 예를 들어서 1, 1, 5를 뽑아다 쳐봐. 그럼 무조건 여기가 1, 여기도 1, 여기는 5가 나와야겠지. 정해지는 거야, 한 가지로. 어떻게 뽑든 간에. 만약에 5, 5, 5를 뽑았어. 그럼 무조건 여기 5, 5, 5 와야 되고, 만약에 1, 3, 7 뽑았어. 그럼 무조건 여기도 1, 3, 7 와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로 정해지기 때문에 2를 곱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나중에 심화편에서 구슬과 상자로 한번 이해시켜 줄 건데, 지금은 이렇게 푸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얘도 내가 한 방에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쌤이 나중에 심화편에서 알려줄 거고, 이 문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 건데, 여기 보면 A가 B보다 작다고 했죠. 그리고 A랑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보다 크고 5 이하라고 했으니까 2, 3, 4, 5 이 4개의 숫자 중에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둥호가 없잖아요. 그 말은 얘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고, 이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뽑아. 뭐 예를 들어서 2, 3, 2, 4, 2, 5, 3, 4, 3, 5, 4, 5. 근데 내가 어떻게 뽑던 간에 무조건 작은 놈이 A고 큰 놈이 B잖아. 내가 3, 5를 뽑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자동으로 A는 3이고 B는 5란 말이야. 한 가지로 결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봐봐. C가 D 이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 C와 D가 5보다 크고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6부터 10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둥호가 있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같은 숫자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두 개를 뽑아. 뭐 예를 들어서 66, 77, 88, 뭐 68, 69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얘를 만족하게끔 배열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6, 7을 뽑았어. 그럼 무조건 6, 7 와야 되고, 6, 10을 뽑았어. 그럼 무조건 6, 10 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6, 6 뽑았어. 그냥 무조건 6, 6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배열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A, B, C, D의 순서상 개수는 얘들을 곱하면 돼요. 따라서 얘는 6이고 얘는 62죠. 그래서 90이 나와요. 자, 이제 19번. 정의역이 1, 2, 3이고 y가 4, 5, 6, 7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개수 문제는 정의역을 고정시켜서 푸는 게 좋다고 했지. 한번 해볼게. 자, 쌤이 표를 만들 건데, 자, 여기 가로가 정의역이야. 정의역이 1, 2, 3이 있어요. 그리고 1이 고르는 걸 F1이라고 하고, 2가 고르는 걸 F2, 3이 고르는 걸 F3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F1, F2, F3은 이 공역에서 뽑는 거잖아. 이해됐죠? 자, 첫 번째 문제 볼게. 자, 1번은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가 다르면 걔들이 고르는 것도 달라야 된다 란 말인데, 지금 정의역이 1, 2, 3 다르잖아요. 이 서로 다른 놈들은 서로 다른 걸 골라야 돼.
그 말은 F1과 F2와 F3은 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야겠지. 그래서 4C3 한 다음에 그 3개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 곱해줘야겠지. 뭐 예를 들면 4, 5, 6이 뽑혔어. 그럼 여기 4, 5, 6 가능하지만 6, 5, 4도 가능하잖아. 서로 다른 케이스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4P3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뽑고 나서 배열하는 관점으로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하나씩 가는 거니까 4P3 이렇게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2번 정의역의 원소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걸 골라야 된대. 그 말은 1, 2, 3 이렇게 커질수록 걔들이 고르는 것도 커져야 돼. 그럼 얘는 4, 5, 6, 7 중에서 일단 몇 개 뽑아? 3개를 뽑아야겠지. 그리고 이 대소관계를 만족하게끔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4, 5, 6 뽑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가 4, 무조건 여기가 5, 무조건 여기가 6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4, 6, 7 뽑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가 4, 무조건 여기가 6, 무조건 여기가 7 돼야 돼요. 그러니까 뽑자마자 한 가지로 결정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점점 커질수록 같거나 크대. 그러니까 커질수록 걔들이 고르는 거는 같거나 크대요. 그럼 얘들은 같은 숫자가 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 예를 들어서 4, 4, 5를 뽑았어요. 그럼 무조건 이 순서를 만족해야 되니까 4, 4, 5밖에 안 되지. 예를 들면 4, 6, 6 뽑았어. 무조건 4, 6, 6 이렇게 한 가지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3개를 뽑자마자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배열하는 거는 한 가지로 결정되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정답이 24고, 얘는 4고, 얘는 6C3이니까 이렇게 20이 나와요. 자, 추가로 하나 풀어볼게요. X가 1부터 6까지의 원소를 갖고 있대요. 자, 이 X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예요. 얘를 표로 한번 그려볼게. 자, 가조건 원소가 1 이상 3 이하이면 고르는 건 무조건 2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1부터 3까지는 무조건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된대. 근데 최소한 2 이상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2 이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F1, F2, F3을 만족하는 그 경우의 수는 공역 1부터 6까지 있는데 여기 둥호 들어가 있잖아요. 중복해서 몇 개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야겠지. 근데 무조건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부터 6까지만 가능하거든. 즉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3개를 뽑아. 그리고 이 조건을 맞게끔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될 거야. 왜 1인지는 아까 설명했죠? 자, 그리고 4부터 6까지는 무조건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대요. 즉, 이 4부터 6까지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데 4 이하가 된대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그 경우의 수는 4 이하라고 했으니까 1부터 4까지 중에서 여기 둥호 있으니까 중복해가지고 3개를 뽑아.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배열하는 거는 한 가지죠. 따라서 2개를 곱하면 정답이 돼. 그래서 얘는 7C3이고 얘는 6C3이니까 35 곱하기 20이 되어서 700이 나와요.
자, 추가로 더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내 자연수 x, y, z, w의 수소상 개수를 물어봤어요. 일단 가 조건은 다 더했을 때 12가 나온대. 그리고 나 조건은 이 4개 중에서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했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게 있거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라고 해보자. 근데 x, y, z가 다 1 이상이래. 그때 내가 치환해서 문제 푸는 거 있었죠. 자, 치환하게 되면 요 x를 x 다시 더하기 1, y를 y 다시 더하기 1, z를 z 다시 더하기 1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 풀었잖아요. 이렇게 치환하는 이유는 각각이 1 이상이니까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x 다시는 뭐가 되죠? 0 이상이 돼버리죠. 그리고 y 다시는 마찬가지로 0 이상 되고 z 다시도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여기 x, y, z 대신에 얘들을 집어넣게 되면 식이 뭐가 나오죠?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가 7로 바뀌면서 각각이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바로 중복조합을 때려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었죠. 이러한 관점으로 내가 이 문제 풀어볼 건데 일단 가조건을 봐봐. 각각이 다 1 이상이야. 자, 왜냐면 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 조건을 봤더니 x, y, z, w 중에서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했지.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란 얘기는 내가 식을 3k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k에 0 이상 이렇게 발라주면 되겠지. 내가 치환할 때 이렇게 치환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3k 빼기 2로 치환했어.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k가 1 이상 돼버리거든. 우리가 중복조합 쓰려면 0 이상이 되게끔 문자를 치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1 이상 돼버리니까 그렇게 예쁘게 치환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치환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2개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라고 했지. 그럼 내가 얘를 3k 플러스 2라고 잡아놓고 k는 0 이상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얘를 이용할 건데 봐봐. 이 4개 중에서 2개는 이런 형태일 거고 나머지 2개는 이런 형태일 거 아니야. 근데 어떤 2개가 이건지 모르니까 그 케이스를 정하는 게 사실 이겠죠. 왜냐면 이 4개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인 걸 뽑게 되면 그 나머지 2개는 자동으로 얘인 거니까 그냥 사시 2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곱하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 사시 2에 x랑 y가 뽑혔다고 해보자. 그럼 내가 x를 3x 다시 플러스 1로 치환할 거고 이런 형태로 이 y를 3y 다시 플러스 1로 치환할 거야. 그래야만 x 다시가 0 이상 y 다시가 0 이상이 되거든. 그럼 나머지 z랑 w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3z 다시 플러스 2 w는 3w 다시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은 다 0 이상이고 얘들을 여기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3x 다시 플러스 1 3y 다시 플러스 1 3z 다시 플러스 2 3w 다시 플러스 2는 12가 나오고 1, 1, 2, 2가 있으니까 총 6이잖아요. 6 넘어가면 12 빼기 6이니까 6 되겠죠. 따라서 3x 다시 플러스 3y 다시 플러스 3z 다시 플러스 3w 다시는 6이 되는데 3으로 약분해버리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 플러스 w 다시가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각각은 다 0 이상이잖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x-, y-, z-, w-의 순서상 개수는 몇 가지가 돼요? 4h2가 되겠지. 자, 그리고 얘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x, y, z, w도 결정되는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x, y, z, w의 순서상 개수라고 하는 건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랑 같다고. 따라서 이 두 개를 곱한 게 정답이 되고 얘 구하시면 60이 나올 거예요.